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일 제국 선포 후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랑스를 왕따시키며 삼제동맹으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손을 잡았고 영국과는 식민지 정책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나라 밖 상황을 안정시킨 비스마르크가 나라 안 상황에는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오늘은 비스마르크의 경제와 교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즈 오브 독일 제국 2편 시작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팽창 정책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식민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아. 그거 촉칼로 막 밀고 들어와서 순박한 원주민들을 점령하고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아메리카의 금, 인도의 후추 뭐 이런 자원들 싹 다 뺏어간 거 아니야.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삐들이 쌀, 나무, 지하자원, 문화재 싹 다 뺏어갔잖아. 야 이 도둑놈들아! 반은 맞습니다. 당시 유럽 열강 탑5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확보에 힘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식민지가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반은 맞다고 했는데 식민지는 당시 유럽 열강들의 원료 수입원이란 점에서 반은 맞았고 그럼 나머지 반은 바로 식민지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원료를 무자비하게 뺏어왔어요. 마침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때라 그 원료로 물건들을 겁나 많이 만들어내요. 재고 따위 생각 않고 무조건 찍어내요. 국내 수요는 한정적이고 창고마다 쌓이는 물건들 대량난컴.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식민지. 식민지가 많아진다는 건 물건 팔 시장이 많아진다는 거고 물건을 팔면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독일 제국은 이 식민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자원 조달을 어떻게 했을까요? 비스마르크는 원료 수입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없으면 만들자. 식민지 대신 천연 섬유 대신 기술 개발로 합성 섬유와 합성 염료를 만들어 자원 조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보불전쟁 배상금 50억 프랑과 알자스 로렌 공업지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50억 프랑이면 당시 프랑스의 1년 국가 예산보다 조금 적은 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주 큰 돈이란 뜻이죠. 독일은 이 돈을 경제개발에 투자합니다. 그 결과 1914년 당시 독일의 석탄 생산량은 2억 7,700만 톤입니다. 영국의 석탄 생산량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영국과 석탄 생산량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4년 독일의 강철 생산량은 1,760만 톤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강철 생산량에 주목해야 하냐 하면 철강 산업은 국가 기반 산업의 핵심이자 경제 발전과 공업 생산 능력의 척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강철처럼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병사 1000명당 문맹률을 조사했는데 이탈리아가 33%, 330명,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22%, 220명, 프랑스가 6.8%, 68명, 독일은 고작 0.1%였다고 합니다. 0.1%라는 건 1000명 중 1명만 글을 못 읽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문맹률이 낮다는 건 교육받은 인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혹시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 아십니까? 영화, 드라마, 뮤지컬로도 유명한 이 소설은 배경이 1800년대 중후반입니다. 주인공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고아가 엄청난 고생 끝에 한 자선가의 도움으로 인생 역전한다.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배경이 된 영국 도시 하층민들의 삶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도 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니 모든 국민들이 다들 엄청 잘 살았겠다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귀족 아주 일부만 잘 살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육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교육 수준은 경제력 인적 자원 독일은 자꾸 강해지고 있는데 주변국들은 어땠을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참 재미를 보던 석탄, 증기엔진 산업들이 주춤해지고 전기, 화학, 철강 같은 20세기의 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영국은 이걸 대비 못하고 1873년부터 불황의 즉 장기 불황에 처합니다. 즉 산업 강국이었던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 금고에 돈이 쏠쏠하게 쌓이기 시작한 독일의 재벌들은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던 총리 비스마르크의 반대로 무산되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비스마르크를 지지해주었던 독일 민족주의자들까지 독일도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비스마르크의 든든한 백이었던 비렐름 1세가 죽고 새 황제가 된 비렐름 2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를 해임시키게 됩니다. 아피더젠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를 쫓아낸 비렐름 2세는 대영 제국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바로 함대건조법. 독일이 해군을 강화한다? 군함을 만들고 바다로 나간다. 바다? 식민지?